민선 7기 경남 도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물기를 전파하고 있는 그만큼은 실제 서울에서 경남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때 최대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하고 완료된 것보다는 실행되고 있는 게 좀 많은 수준인 것 같아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공감한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이 목표로 했던 일들을 잘 하는데 이 직무가 조금 맞지 않아서 직무 전환을 이제 희망하는 분들이 직장인 중에 4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공감하긴 했었는데 이게 국장님 앞에서 해도 되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자신과 맞는 일을 찾아간다는 게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래 꿈이 교수님이셨는지, 잘 맞으시는지. 꿈이 교수는 아니었는데 네. 저희 집이 특이하게 저희 할아버지 세 분이 다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교수님이고 교육자 지원. 형님 네 분 선생님이고 이제 그런 환경.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딸이 5명이 있었는데 4명을 선생님한테 시집 보냈어요.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너무 이렇게 좀 틀에 박혀 있고. 근데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강의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첫 강의를 하나 맡았는데 이제 부랴부랴 네. 갔는데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너무 뻔뻔하게 잘하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피를 못 속이는구나. 그냥 받아들였죠,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피는 어떤 피? 저는 원래 저도 꿈이 원래는 선생님이었어요. 네? 예, 영어 선생님. 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대학교 때 좀 아이들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좀 가르쳐 보고 오면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따님을 또 엄청 집에서 딸도 집에서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딸이 어릴 때부터.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여쭤보면 너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자, 우리 표 기자는 어때요?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이제 박물관 큐레이터가 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이제 기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직접 대면이 아닌 이제 브라운관 애동에서 브라운관이란 말이 맞나요? 브라운관이 언제적 브라운관? 언제적 얘기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어떨 때 안 맞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자가 되면서 좀 다짐했던 게 하나 있다면 조금 사회가 좀 따뜻한 분위기의 기사를 좀 발굴하고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대비될 때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만 보내달라는 어떤 국장님에게 어필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년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연 경남은 3대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이 기자회견 소식이 막 들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6월 24일이었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 경남도청에서 이제 진행된 2주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이다 보니까 지난 2년 도전 간의 성과를 좀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아직
반 정도 남은 임기 동안에 할 이제 과제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강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김경수 지사가 자체 평가한 기준으로는 뭐 이제 경남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세부적 성과들 좀 가시적으로 나온 것만 몇 개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제일 큰 게 국책사업 유치한 거,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한 거 본인의 1번 공약이었는데 이제 그걸 확정을 했고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경상도 전체 제조업이 이렇게 쇠퇴되고 있으니까 그걸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서 다시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국가 국책 사업에 이게 이제 궤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 부산 제2신항을 진해로 유치를 해서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신항 하나 뭐 온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을 거냐 싶지만 그 배후 물류 항만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랑 호텔 사업까지 합하면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합하면 한 20조 규모예요. 국가 재원으로. 그래서 경상남도 역대 최대의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거기에 만만치 않고 작은 우리가 잘 모르는 국책 사업들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제로 연구원 승격한 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장, 강소특구, 전자부품연구원, 그다음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유치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 기초를 좀 잘 닦았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있던 게 뭐 출산, 보육, 교육 뭐 이런 이제 복지 체제도 조금 이제 좀 성과가 있었고 확립을 했다. 지금 도정 4개년 계획 중에 한 140건의 이행 과제 중에 이제 한 34건이 완료를 됐고 한 97건 이제 97건이 지금 실행 단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2년 가지고는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를 다 내기는 힘들고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완료된 것보다는 실행되고 있는 게 좀 많은 수준인 것 같아요. 하반기 김 지사의 도정 목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 사회적 3대 뉴딜 정책과 함께 청년, 교육인재, 동남권 메가시티 등의 중점 과제가 추진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남은 2년의 김경수 도정은 뉴딜로 요약이 된다라고 저희가 뭐 조금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남형 뉴딜 사업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스마트 뉴딜, 뭐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적 뉴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조금 취약한 고용 복지 구조를 이제 정부와 조금 김경수 지사가 아무래도 정부와 좀 연결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 3대 핵심 과제가 또 3+3이라고 그러는데 핵심 과제가 붙는데 그게 청년 특별도, 그다음에 교육 인재 특별도, 그다음에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김경수 지사가 차후에 가장 추진하려고 하는 세 개 핵심이에요. 근데 청년 특별도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심플하고 교육 인재도 마찬가지.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거 뭐지 하는 게 동남권 메가시티인데 네.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도권을 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등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정도가 이렇게 뭉쳐서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공동 교통권을 형성해야지만이 수도권과 같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새롭게 들고 나온 카드거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 3+3 외에 무슨 NHN 그 기업에서 네. 데이터 센터를 5천억 원 규모를 김해에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력을 수급하는 것만 해도 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역에 이제 파급 효과가 되고 이것들이 아까 스마트 뉴딜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 산단 뉴딜에서 결국 청년들한테 고용 기회를 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소소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고한 것들은 그동안 성과에 관해서 보고한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플랜을 이런 식으로 좀 3+3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남의 경우에는 뭐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매우 굵직한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게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점에서 경남 도민이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인한 갈등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 이후에 이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대책이 확정과 함께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는 김해 지역 중심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직접적으로 밝혔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공항 자체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경남, 그다음 울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항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단 발표 전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좀 해소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의미를 하는 거는 김해 신공항 가지고는 불경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하나 깔려 있고, 두 번째 김해 공항이 확장되는 안은 갈등을 봉합하는 안은 아니다. 이게 이제 행간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안, 김해 신공항 안은 안 맞다. 두 가지에서 둘 다 안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대체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를 앞에 두 가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불경 단체장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했던 이야기 핵심이 국장님 말씀하신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불경 메가시티하고 이게 이제 공항하고 맞아 떨어지면 이게 논리가 확실히 서는 거예요. 불경 메가시티가 되고 이 메가시티의 관문 공항으로서 적어도 지금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지 않으면 이 메가시티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지금 어떤 논리를 주장하고 하기 굉장히 시의적절한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덕 신공항 이야기가 또 힘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진해신항이 좀 경남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시의 양보가 있었다라는 그냥 저희끼리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진해신항을 이렇게 저희가 경남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항은 좀 가덕도로 밀어주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이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가덕도 공항이었는데, 이제 오거돈 시장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한쪽의 어떤 동력이 조금 이제 주춤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려고 이제 경남도하고 이렇게 부산하고도 이렇게 발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대해선 노선 변경보다 시민 불편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노선 갈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가 요구하는 KTX에 관한 요구는 저는 창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이야기를 저희가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창원시랑 진주시의 갈등에 대해서는 노선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창원시가 경남도 인구 3분의 1이 있는 만큼 군북을 통과하는 또 직선화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보다는 조기 착공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선에 대한 의지도 어느 정도 비쳤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 지사는 4년은 부족하다는 말로 재선에 대한 뜻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2년, 4년 만에 마무리 짓기 쉽지 않은 그런 현안들이 많습니다. 성과를 내고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한 8년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전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도민들로부터 약속을 지켰던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8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맞아요. 이 정책을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안정되게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최소 8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많은 언론이나 기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상당히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말 같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제
사실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 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지만 그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본인 말대로 나는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대권이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사법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인데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번 그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는 자신감의 표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특검이나 이쪽 1심 재판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어떤 그 킹크랩 그 댓글 조작 그 프로그램을 시연회를 봤다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맞아요. 특검도 지금 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게 그날 그 시연회가 2016년 11월 9일 날 있었는데 그때 한 8시 전후로 해가지고 8시 조금 이제 그 부분 동안 시연회가 로그 기록이 찍혔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그때는 그 닭갈비 집에 가가지고 닭갈비를 포장을 해서 네.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항소심에서 그 닭갈비집 사장님이 맞아요. 이제 나오셨잖아요. 결정적이었어. 나와가지고 맞아. 정을 했는데 포장을 해간 게 맞다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특검 주장의 기존의 주장을 전부 다 뒤집는 거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재판 방향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좀 많이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도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사법적인 어려운 과정을 함께 밟아서 여기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 온전히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아쉬웠던 만큼 더 후반기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근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이름을 좀 올렸고 1.3% 정도 이렇게 그 지지율을 받았는데 드루킹 문제가 이제 풀리면은 아무래도 지지율이 조금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들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하반기 도정 목표는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입니다. 뭐 그동안 드루킹 관련 사법 문제로 인해서 도민과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경남 도정은 도민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슈 썰앤썰에서는 반환점에 둔 김경수 경남 도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한 줄 평 대신 저희도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시선으로. 김경수 지사가 지사직과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맞을까? 잘 맞는 것일까? 교수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제가 이걸 뭐 한마디로 한 줄 평을 하자면 마 그리 알고 이미 저는 충분히 그 진심이 읽혀졌다고 생각하고 2년이었으니까 좀만 더 마 그리 알고 지켜봅시다.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어울린다, 괜찮다, 예. 잘 맞는 것 같다. 네. 국장님은요? 그릇 모양이 좀 다르더라도 크기 자체가 크니까 어떤 걸 담더라도 그 모습을 잘 갖춰내는 것 같아서 도지사 집도 꽤나 잘 어울린다. 직업으로서 괜찮게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진짜 좋게 보셨다. 표 의원 어때요? 처음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여성들이 하시는 말이 사람 깨끗하고 잘생겼다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왜 하시더라고요. 내가 찔리지?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배우나 트로트 거기까지는 많이 간 것 같은데. 배우도 이제 꽃중년 배우 정도는 아니면 좀 다른 걸 생각해 본 게 약간 트로트 가수 정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미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김 지사님 노래를 꽤 잘 부르시고 그래서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약간 연예인 쪽으로 좀 끼가 나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대충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해보죠 뭐.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이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무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